또 공간도형에서 제가 지금 사면체를 그려야 되니까 바닥 평면이 직각삼각형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대2 내분점이고 요게 이렇게 들어와서 A에서 내린 수선, 여기가 문제에서 H라고 그랬고 삼각형이 그러면 사면체가 이렇게 세팅되는 이런 형태고 바닥이 직각인 이런 삼각형의 형태죠. 그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각각 같은 직각 이등변 형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3, 여기 길이도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HC의 넓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대2잖아요 여기가 1대2니까 그냥 일단은 뭐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3루트 2니까 그냥 해버릴까? 루트 2고요 여기가 2루트 2 뭐 이런 구조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바닥평면에 수선을 내렸거든. 그럼 바닥평면에 수선을 내렸으니까 여기서 요까지 수선을 으악 해서 딱 하나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H'이라고 잡으시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이니까 삼각형 ABC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 H가 될 텐데 이게 6이 이제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H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되는 거니까 요 노란색 길이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노란색 길이가 4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요 점이 이제 똑같이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니까 요렇게 두 개를 딱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주시면 요 바닥도 수선이 되는 요런 구조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평행한 구조가 되니까 닮음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닮음이니까요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가 전체 3회에서 1대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가 1이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선을 하나 이어주시면, 요렇게 이어주면 요렇게 생기는 넓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 넓이 요 AHC. 그지? 그러면 이제 H에서 여기까지 계산이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찾읍시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2잖아. 여기 길이가 2고 1이고 얘도 당연히 1이겠죠. 1대 1대 루트 2의 구조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요 윗면이 루트 3이 되는 요런 구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저쪽에 이제 높이만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AH 길이는 뭐 어렵지 않겠죠? 길이 찾는 거니까 AH 길이는 여기 4, 1 해주시면 되니까 요 길이는 루트 15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H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하고 루트 15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3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답 2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 뭐가 틀렸지? AHC니까 아이고야 미안해요. 여기가 루트 3이 아니네요. 루트 5네요. 네. 루트 5죠. 그래서 여기 루트 5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5, 3.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라서 뭐 26번은 간단한 공간도형 이제 3수선 정리 이용한 문제였다는 거 확인하시고, 27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2차 곡선인데 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정의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자 28번부터 이제 봅시다. 본격적으로. 근데 그래도 할만했어. 알겠니? 기아가 할만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올해 교육청이 해가지고 이제 쭉 보면 올해 이제 다 봤잖아. 올해 이제 모의고사 끝났죠. 그 공식적인 모의고사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정점 찍고 6월 달에 이제 피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리막길로 가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수능이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 정도 돼서 무난하게. 근데 갑자기 수능에서 이렇게 확 돼버리면 또 이제 작년꼴 나는 거죠.
작년은 약간 이랬거든. 작년은 그냥 다 이렇게 돼 있으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작년은 그냥 무난 이렇게 가다가 수능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애들 막 토하고, 이상한 29번 딱 넘겼는데 평행사 변형 보이고 막 그래서 접고, 좀 비주얼적인 압박도 있는 것 같아. 수능장 가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막 풀다가 마지막 장 딱 넘겼는데 29번 평행사 변형 그 벡터 문제 있고, 30번에 그 9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두 개가 쌍으로 딱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6월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6월이 정말 어려웠거든. 6월이 정말 어려웠거든.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는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올해 나왔던 기출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 줄 건데, 6월 문제는 다시 봐도 이거는 우리 원 6개 그렸던 거 기억나요? 원 6개 그리고 6월 달에 벡터 문제 30번. 이건 너무 어려웠죠.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문제 벡터 문제인데 얘도 할만해요. 자, 가볼게.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 OAB가 있고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OA, OB, OC 벡터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부터 봅시다. OB 벡터랑 OC 벡터랑 수직이래, 이 말이죠. 두 개를 내적했을 때 0의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OB 벡터랑 OA 벡터랑 수직이야 이런 건데,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120도짜리 부채꼴 하나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 좀 확인해 보면 여기가 OB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돼 있고, 둘 다 반지름은 4짜리 부채꼴인데, 자, OC 벡터의 위치부터 잡을게요. OC 벡터의 위치부터 잡으시면 OB 벡터가 고정 벡터잖아. 그럼 OB 벡터랑 OC 벡터랑 서로 수직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게끔 형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 이제 첫 번째 식을 보시면 OA 벡터랑 OC 벡터가 24래요. 그러면 내적한 값이 24란 얘기는 OA 내적 OC가 24다라는 건데, 지금 OA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이 수직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얘는 요각이 몇 도야 라고 얘기하면 30도고, 지금 이 분홍색 선이 OC 벡터를 의미하지. 분홍색 선이 OC 벡터를 의미하고 밑에가 OA 벡터를 의미하는데, 요거 두 개의 각이 30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요거 내적 계산 해보시면, 자, OA 벡터가 4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까지 곱하고, 그 다음에 OC 벡터의 크기라고 했을 때 요 친구가 24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약분하시면 2루트 3이 되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OC 벡터의 크기는 4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루트 3이다 라고 해서 OC 벡터를 조금 이렇게 길게 그려서 한 요 정도라고 잡고, 자,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은 이제 했고요. 자, 그림을 완성을 해보면, 그러면 요 C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반지름 일자리 뭐가 있는 거야? 원이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아이 뭐야 씨, 왜 이래? 요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배운 대로 가볼게요.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OP 내적 PQ의 최대값과 최소값, 내적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네. 자, 그러면 확인 좀 합시다. OP와 PQ인데 항상 벡터 분석하실 때는 고정점과 변동 있는 점 찾자라는 거고, O라는 점이 고정이고요. P라는 점은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PQ 벡터는 둘 다 변동이야. 둘 다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움직이는 게 좀 어때? 별로 안 이쁘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변동이 많을 때는 자, 우리 배웠던 거 복습. 변동되는 게 많다면 우리는 경유지를 설정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쌤이랑 경유지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갑니다. 지금 OP 벡터는 이제 고정 벡터 형태니까 시점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냅두고요. 요 PQ 벡터부터 분석을 해보면 P라는 점은 지금 어디 위에 있냐면 요 위에 있죠. 요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그냥 임의로 내가 잡아서 얘를 P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거쳐가야 되냐면 PQ 벡터는 잘 봐. P에서 바로 Q로 가도 되거든. 그죠? P에서 바로 Q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니까 Q라는 점도 원위를 움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가볼게. P에서요 5를 먼저 가요. P에서 5를 가. 그 다음에 5에서 어디를 가? C를 가는 거지. 그 다음에 C에서 뭐 Q는 반지름 벡터가 되니까 아하, 크기가 고정되고 방향만 360도의 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내적식 있죠? 자, 갑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OP 벡터 내적 하시고, 자, 얘를 PO 더하기 OC 더하기 CQ 라고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뭐 식이 늘어났다고 해서 더 복잡해진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명확한 애들로 잡자 이거죠. 둘 다 막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보다 명확한 애들로 이렇게 튕겨서 가는 형태로 써주시게 되면, 자, 요 식을 한번 그럼 전개를 해볼게. 자, 그럼 요 식 전개하시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OP 내적 그 다음에 PO 더하기 그 다음에 OP 내적 OC 더하기 OP 내적 CQ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죠. 자, 근데 얘부터 해보자. OP 내적 PO거든.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면 역벡터 관계네요. 역벡터 관계고 크기도 둘 다 4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크기가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잖아. 그럼 내적하시면 이 값은 얼마가 돼? 그냥 마이너스 16이다 라는 고정값을 갖겠네요. 그죠? 4만큼 가고 4만큼 오는 거니까 방향만 반대인 거지? 그지? 그래서 내적값은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자, 요 친구 보겠습니다. 요 친구 OP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값이거든. 그러면은 P라는 값이 있는데 P라는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OC 벡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고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니까 P에서 이 분홍색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가 이제 내적값이 되는 건데, 그 값을 곱해준 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고정이 되어 있고 얘의 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얘도 크기 고정이고 얘도 크기 고정이니까 결국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각이 결정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각이 완벽하게 같은 방향이라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각이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라면 최소값이 되는 건데,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네요. 두 값이 나올 거야. 이따 계산할 거고. 자, 이 친구 가겠습니다. OP 벡터입니다. OP 벡터도 똑같이 앞에 거랑 똑같고 CQ 벡터인데 CQ 벡터는 뭐야? 반지름 벡터잖아. 그럼 반지름 벡터의 특징은 뭐예요? 크기가 고정돼 있어요. 되니? 그럼 얘도 결국은 최대 최소를 뭘로 결정하면 돼?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향한다면, 두 개가 평행하다면 최대값이 될 거고 두 개가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 된다면 최소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처음 들으시나요? 알겠지? 차분히 설명한 거야. 알겠어? 내가 올해 들은 말 중에 가장 놀라운 말이 뭔 줄 알아? 올해 들은 말 중에 가장 놀라운 말? 내가 말이 빠르대.
강의평가에 딱 한 줄 써 있는데 내가 말이 빠르대. 내가 얘기를 했어. 선배 강사님한테. 아, 우리 학원 쌤도 말고 나 친한 분한테. 형님 제가 말이 빠르대요. 그랬더니 인강을 0.5배속으로 듣나? 말이 빠르니? 원래 말 느리기로 유명한데. 자,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지금 30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건 절대 안 까먹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돼. 알겠어? 오케이? 됐죠? 내적에서 배웠던 거 쌤이 한번 쭉 읊어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 계산하자.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그대로 냅두고요. 자, 최대부터 갈게요. 최대 계산하시면 OP랑 OC, 아까 했던 거 OP랑 OC는 결국 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일단 크기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자, 최대가 되려면 방향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방향이 반대요. 아니 뭐래요? 같게끔. 됐어? 그럼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제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제로니까 그냥 얼마 하면 돼? 1.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갑니다. OP 벡터죠. OP 벡터 크기 4 곱하기 반지름 벡터 크기 1 하시고, 얘도 똑같이 방향이 반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6까지 더해 줄게요. 그럼 얘가 16 루트 3이고 얘가 4가 되고 제가 되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6 루트 3이다. 이게 최대. 됐어? 자, 그 다음에 최소 갑니다. 최소 값은요, 요 친구는 4 곱하기 4 루트 3 똑같이 크기 적어 주시고, 자, 각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잘 봐. P라는 점이 완벽히 180도 반대가 되면은 최소가 되는 건데, 얘가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요까지밖에 못 가요. 요까지밖에.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거든.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는 내적을 했을 때 얼마가 돼요? 90도로 가는 게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아,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냐면 제로예요. 제로. 코사인 90도. 그지? 더하기. 자, 이 친구는 똑같이 크기 4 곱하기 1 하시고, 각도, 방향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원위의 점이니까 방향에 전혀 제한이 없죠?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반대쪽까지 가도 되고, 따라서 얼마 곱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계산하면 됐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답인 거고요. 문제 정답은 16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32 해주시면 되니까 5번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공부하실 건 요거야. 두 가지. 첫 번째, 요거 변동되는 점이 많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경유지를 설정해서 최대한 벡터를 고정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 알겠지?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애들로 채워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벡터의 내적에서의 최대 최소. 내적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자, 이론적인 거 복습 하나만 하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이제 정사형으로 해석하는 거. 정사형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따가 이 수능 완성 1회 28번 보면 요거 있거든. 그거 하면서 또 설명할 거야, 이거. 알겠어? 걔는 좀 특이해. 걔가 조금 더 어려워. 10월달 교육청 28번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적의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일단 기본 크기 정사형 요걸 이용해서 따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요것도 알아두세요. 좌표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좌표를 도입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알겠니? 그 방법도 있어. 알겠어?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근데 1옵션은 뭐냐면 당연히 1옵션은 얘야. 첫 번째 옵션은 얘인데 요렇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위치 벡터 형태로 좌표 도입해서 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8번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갈게요.
29번 문제 보시면은요, 가볼게요. 지금 접선 문제죠. 접선 문제고요. 오랜만에 포물선 접선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복습하실 거는 포물선 접선에 대한 성질, 요거는 당연히 알아두셔야죠. 포물선 접선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기하적인 풀이가 있고 대수적인 풀이가 있는데 우리는 기하적인 풀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 식으로 푸는 것보다 기하적인 특징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마름모나 이런 거 이용해서 포물선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기하적으로 풀 건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하적으로 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따가 뭘로 풀 거냐면 닮음으로 풀 거예요. 쌤은 닮음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물론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식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막 이렇게 기하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식으로라도 접근해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돼. 알겠지? 근데 이따가 마무리 계산할 때 일단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림을 살짝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있고, 굳이 포물선은 안 그릴게요. 포물선은 안 그리고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F1이라는 초점이 있는데, 자, 요 F1이 있고 F1이 4,0죠. 얘가 y제곱은 16x라고 돼서 4,0가 돼 있고, 자, 여기서 접선이 하나 있거든. 근데 접선의 절편을 먼저 좀 잡아줄게. 그럼 접선의 절편이 어떻게 잡히냐면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가 너무 크게 그렸나? 네. 여기가 이제 F3이라고 보일 거야. 보이세요? 그림에서 F3 됐나요? 그 F3이 뭐냐면 F3이 접선의 y절편이에요. 확인됐어요? F3이 접선의 y절편. 그럼 갑니다. 요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할게. 자,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어딘가에 접점을 문제상에서 P라고 잡아 있죠. 자, P라고 잡혀 있으니까 얘를 A, 요 친구를 4루트 A라고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선의 성질에서 배웠던 거 갑니다. 요거 있죠? 요 점.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A니까 접선의 Y절편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죠? 포물선에서의 접선의 X절편과 접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죠? 그지?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그림이 약간 왜곡이 되긴 했어.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조건식을 볼게요. 첫 번째 조건식 보시면 PF2에서 PF1을 뺍니다. 그게 뭐래? 6이래. 그게 6이래. 그러면 보자. 첫 번째 PF1이야. PF1 요 길이. 요 길이 구하는데 요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셔도 되지만, 자, 이건 정의를 좀 이용할게요. 요 노란색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가 준선이잖아. 그럼 여기가 준선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가 결국은 요 노란색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그냥 거리는 A 플러스 4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아, A 플러스 4가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PF1이라는 식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자, PF2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PF2, F2라는 걸 좀 찾아볼게요. F2가요, 뭘까? F2가 뭘까? 이거를 좀 찾을 수 있나? 요거를 확인해 봐야지. 됐니? 오케이? 요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PF2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PF1이 A 플러스 4잖아? 그지? 그러면 뭐 관계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 PF2에서 PF1을 뺀 게 6이죠.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4라고 잡았으니까 얘를 뭐라고 잡냐면 A 플러스 6, 아이고 미안, 1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얘랑 6만큼만 차이가 나면 되니까. 됐니? 얘랑 6만큼만 차이가 나면 되니까. 됐어? 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F2의 좌표 얼마일까? F2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겠죠. 그죠? F2의 좌표 마이너스 6. 오케이? 자, 그러면 F2의 좌표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6이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6이라는 걸 가지고 거리를 식을 이렇게 세울 거야. 잘 봐. PF2가 A 플러스 10이지. 그지?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죠. PF2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세우시면 F2의 좌표가 마이너스 6,0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시면 되니까 16A가 되고, 자, 이 값이 제곱의 형태가 되고, 이거 전체 제곱한 거랑 이 친구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연립이 되네요. 됐습니까? 네. 확인됐죠? 요거는 뭘로 세운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세운 거고,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으로 세운 거고. 그러면은 다른 표현,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연립해서 푸시면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구하시는 게 1단계. 그러면 여기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8이 되는 거고요. 여기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문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F1과 F3을 초점으로 하자 타원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 다시 한 번만 그릴게. 자, F1과 F3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래요. 그러면 F3을 내가 이쯤에 잡아놓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F1을 대충 이 정도 잡을게요. 여기를 F1이라고 잡으시고 얘가 4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거 가지고 타원을 만드는 건데, 그 타원의 한 꼭지점, 그 꼭지점이 어디 있대? PF3 위에 있대요. PF3 접선 위에 있다라는 말인 거 아니야. 접선 위에 있다. 그지?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니까 초점과 초점의 가운데가 중심이겠지? 그럼 초점과 초점의 가운데가 중심이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고 있는 형태냐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는 형태인 거야. 그러면 요 점이 바로 뭐가 될 거야? 하나의 꼭지점이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가지고 뭐 하셔도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봐. 자, 접선을 조금 쫙 연장을 해서 보고, 접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접점의 좌표가 이렇게 와서, 자, 여기가 8이다 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쌤은 여기서 마무리 계산을 할 때 닮음으로 하겠다고. 자, 닮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8이니까 문제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y제곱이 16 곱하기 8이거든. 그럼 16 곱하기 8이면 8루트 2가 돼서요. 8,8루트 2가 돼요. 자, 그러면 요선이랑 수직, 요선이랑 수직 서로 어때? 당연히 평행하잖아. 평행하니까 직각삼각형 닮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16이 되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닮은 비가 3대 8인 거죠. 6대 16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와? 3루트 2가 나와서 접선을 세우지 않고도 바로 찾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떠올랐어. 이게 안 떠올랐으면 요 접선의 방정식 세워서 2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똑같은 3루트 2는 나옵니다. 알겠지? 오케이. 접점의 좌표 알고 다 하니까. 근데 요렇게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루트 2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장축의 길이 찾아주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장축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장축의 길이 뭐예요? 뭐야? 이게 장축이죠? 이게 A죠? 그지? 그래서 요게 A, 그럼 요거 하시면 요게 A니까 6의 제곱, 그 다음에 3루트 2의 제곱 하시면은 루트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30 더하기 18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A입니다. A. 그럼 장축의 길이는 이제 2루트 54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 제곱이니까 루트 54에 제곱해 주시면 정답 5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9번이 막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조금 까다롭긴 했어. 알겠지? 그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자, 마지막 30번 갈게요. 네, 자, 가볼게. 자, 이 문제가 그래도 쌤이 지금 설명하거나 했을 때 좀 짧게 끝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30번은요. 쌤은 수능에서 딱 요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간 도형이 요 정도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봐. 자, 얘가 일단은 우리가 상황부터 분석을 해보면, 문제 볼게. 정삼각형 어쩌고저쩌고 나와있고 정삼각기둥 나와있고, 자, 가조건부터 보자. CGH라는 요렇게 약간 삐져나온 삼각형 있지? 그지? 그 CGH를 첫 번째 ADEB 위로 정사형을 해요. 가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CGH를 나조건에서 DEF 위로 정사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거 CGH를 ADFC로 정사형한 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 있잖아. 얘를 아주 울거먹는 거지. 얘를 정말 눈앞에 보이는 모든 평면에, 각 평면에 다 정사형을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정사형 시킬 건 얘거든? 얘니까 얘를 모든 평면에 정사형을 시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D 그림을, 입체 그림을 2D로 바꿀 건데, 이 2D가 바로 뭐냐면 바닥 평면이 되는 거죠. 바닥 평면을 관찰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정사형을 받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그 각각의 평면, 가조건에서 나와 있는 평면과 나조건에서 나와 있는 평면에 대해서 CGH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이 어떻게 정사형이 떨어지나, 이것만 좀 관찰을 하자. 요렇게 컨셉을 잡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일단 그림 좀 관찰할게. 입체도형 그림. 윗면이 정삼각형, 당연히 밑면도 정삼각형일 거고, 삼각기둥 형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정삼각기둥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부터 좀 확인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입니다. 자, 여기 4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G라는 점이 있거든. 어디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G라는 점이 있는데 DG의 길이가 4래요. 자, 그래서 여기 G 잡아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 나와 있는데 DG, 여기가 D거든. DG의 길이는 4래. 문제에서 알겠니?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전체 높이가 4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당연히 4 빼시면 요만큼은 2루트 3이 되겠네요. 네, 얘가 A.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런 그림이 주어진 거야. 요런 삼각기둥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가조건 갑니다. 가에서 CGH라는 삼각형의 평면 ADEB 위로의 정사형인데, ADEB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ADEB. 여기 앞쪽에 톡 튀어나온 평면. 그래서 얘를 그려.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놓고 정사형이 어떻게 떨어지나 요거를 좀 관찰을 해보자는 건데, 자, 첫 번째 갈게요. CGH의 하나의 꼭지점 여기입니다. C. 자, 근데 C를 이쪽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당연히 어디로 올 거냐면 중점으로 떨어지겠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중점 해서 요렇게 정사형이 떨어질 거야. 자, 그럼 요걸 표시해주면 여기가 될 거고, 자, 여기 가운데 점이 C' 이렇게 잡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G라는 점 있죠. G라는 점은요, 이미 AD, EB 위에 점이에요. 평면 AD, EB 위에 점이니까 G는 그냥 잡아. 이 정도 잡아서 여기가 G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H가 문제인데 H가 어디로 떨어질까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가족권에서 정사형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AB 길이가 4잖아. AB 길이가 4거든? 그럼 이거 중점이니까 이거 얼마야? 2야.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였냐면 2루트 3이었어. 뭐야? 직각이네. 특수각이네. 특수각. 항상 의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잇게 되면, 이렇게 선을 이으면 이 길이가 4예요. 그지? 야, 그럼 끝났네.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여기도 4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니까? 그지? 그럼 얘 4고 얘 4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여기도 4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야 돼? 2루트 3이 돼야 돼. 그럼 이 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H'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아, 그럼 입체 도형에다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결국 G에서, 잘 봐, G에서 요 AB에다가 평행한 선을 이렇게 딱 그린 거지. 이게 뭐인 거야? H'인 거고 여기 길이 똑같이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사각형이 뭐예요?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이 나오는 구조. 됐어? 그러면 CGH 그림을 내가, 자, 무슨 색으로 그릴까? 잘 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C, G, 그 다음에 H가요, 여기서 수선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수선으로 그림을 살짝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H가 되는 거고 이렇게 수선으로 들어온 거야. 얘가 삐져나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CGH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잘 봐도 뒤에서 또 쓸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선만 이어주면 여기 H'은 H'도 삼각기둥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요 점 있잖아. 요 점. 여기를 이어. 여기를 이으면 요렇게도 정삼각형이 되고 요 평면이랑 똑같은 평면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 점을 쌤은 P로 잡았어요. 자, P로 잡았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된 거야. 요거 가지고. 확인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봐. G에서 H'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그 H'이 바로 뭐냐면 H의 요쪽 평면에 대한 정사형. 그러니까 H를 그대로 수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하나 생기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H가 삼각기둥 밖의 점이거든. 삐죽 튀어나와 있어. 삼각기둥 밖의 점이니까 요 모서리 똑같이 수평하게 H'에서 P까지를 이렇게 딱 이어주면 요 P, G, H'도 정삼각형이 된다고요. 알겠죠? P, G, H'도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아, 정삼각형 아닌가? 아, 모르겠다. 일단 확인해 보자. 이따가.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나조건 갈게요. 나조건 보시면 이번에는 CGH의 평면 DEF 위로의 정사형의 내부와 그 다음에 삼각형 DEF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2루트 3이거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나조건에서 이번에는 DEF를 그려볼게요. DEF. 이렇게 해서 DEF 하고 CGH를 떨구는데, 자, C는 어디에 떨궈질까 이 생각해 보면 되지. 그지? C는 정사형을 떨구면 어디로 떨궈져요? CGH에서 DEF 위로야. 그럼 C는 정사형 떨구면 어디로 떨어질까?
어디로 떨어져? F로 떨어지겠죠? 그지? F로 떨어져? F로? 그 다음에 잘 봐. G는요? 당연히 어디로 떨어져? T로 떨어져? 그러면 벌써 두 변이 결정됐어. 두 점이. 근데 문제에서 잘 봐. 정사형의 내부와 삼각형 DEF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가 2루트 3인데요.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얼마죠? 4루트 3이요. 그럼 4루트 3의 절반이 2루트 3이네. 아, 여기에 누가 떨어지면 돼? H2'이네요. 이거 어떻게 떨군 거냐면 일로 와봐. 얘가 1로 떨궜잖아. 얘가 1로 떨궜잖아. 이걸 또 1로 떨군 거지. 또 이걸 수선을 정사형을 떨군 거거든. 그죠? 바닥평면에다가. 됐어? 그러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쏘리. 미안. sorry. I'm so sorry. 네, 여기가 아니죠. 자, 잘 보세요. H를 여기 봐봐. 바닥에 이렇게 떨구면 수선의 발을 그러면 여 삼각형 안에는 안 보이죠? 맞아요? 요 삼각형 안에는 안 보여? 여기 그림 봐. H는 바깥에 삐져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요 바닥만 그린 거야. 바닥만. 그러면 요거의 바깥쪽에다가 내리면은 안 보여? 근데 어디 위에 있다는 건 아니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중점이야. 여기 중점이지. 여기서 요렇게 선을 이어. 그러면 이 중점 어딘가에 이렇게 떨어지면 되죠. 그래야 잘 봐. 정사형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떨어진 게 정사형이 되는 거고, 이 정사형과 삼각형 DEF의 공통 부분, 이 공통 부분이 딱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체 넓이가 4루트 3이니까. 됐어?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자, 다 왔습니다. 그러면 됐니?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 잘 봐. 마무리. 요거 있잖아. 요거 우리 기출에서 했던 거거든. 이게 지금 맨 밑에 바닥이지. 맨 밑에 바닥. 그 바닥을 아까 우리 여기 잡아놨잖아. 그지? 요걸 그대로 들어올려. 그대로 들어올리면 잘 봐. 요게 요로 떨어진 거죠. 얘도 요로 떨어진 거고 얘가 요로 떨어져서 지금 보라색 삼각형을 쌤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됐니? 요렇게 그린 거라고. 요게. 됐어요? 쏘리. 반대 방향으로 그린 거죠. 반대 방향. C가 1로 떨어지고 H가 1로 떨어지고 G가 1로 떨어지고. 됐어? 근데 잘 봐. 요 밑에 그림을 내가 이제 그릴게. 요 밑에 그림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죠. 합동이에요. 잘 따라와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잖아. 그치?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공통, 요 길이가 공통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거든? 그럼 이 보라색 그림이 지금 어디 그려져 있는 거냐면 니네가 보고 있는 여기 그려져 있는 거야. 요거. 자, 그럼 마무리할게. 이제 마무리할게. 뭐 찾을 거냐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 CGH의 ADFC거든. ADFC. 그럼 ADFC 넓이가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그 ADFC가 뒤쪽 평면이죠. 그럼 뒤쪽 평면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확인을 할게요. 잘 보세요. 네. 자,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거에서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거든? 됐니? 여기가 60도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요각이 이제 몇 도가 되냐면 요각이 이제 30도가 되죠. 여기가 60도고.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일로 와봐. 자, 여기 마무리. 잘 봐.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 있지. 그지? 요거랑 서로 똑같아요. 요 P가 아까 쌤이 잘못 얘기했어. P가 삼각기둥 위의 점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요렇게 GH에다가 선 그린 거거든. 됐어? 아까 P 그거 수정 좀 할게. P가 요렇게 그 삼각기둥 변 위의 점이 아니라 GH가 요 교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살짝 떠 있잖아요. 요 뒤쪽에 있는 하얀색 모서리랑 GH는 안 맞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꼬인위치 형태로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다가 선을 내렸을 때 요 평면과 요 평면이 똑같은 평면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였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가 여기가 90도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게 이 각이 90도가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요 F가 아니죠. 요 2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 2가 문제에서 니네 그림이랑 H'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리고 요 F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P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여각이 90도였고 마찬가지로 요각도 90도가 되니까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다 내린 요각 있죠. 요렇게 들어가는 게 90도가 된다는 거죠. H에서 P까지 이으면. 됐어요? 그럼 H에서 P까지 이으면 딱 9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 CGH의 평면 ADF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인데 GC는 이미 뒷평면에 있어. 알겠어? 그림 다시 봐봐. GC는 이미 ADFC 위에 있다고. 그럼 H가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질까만 보면 되는 거지. 확인됐어요? H가 어디로 떨어질까? 그죠? 그러면 잠깐만 다 왔는데 ADH 4고요. 그럼 H가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H가 어디로 떨어져? 여기로 떨어지죠. 여기로. 그러면 마무리해 줄게. 잘 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지죠. 여기가 H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가 되냐면 정사형은 요 길이는 원래 평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H가 요 점에 떨어지는데 요 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는 요 삼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어렵죠. 마지막이. 됐습니까? 요 맨 밑에 보라색 평면이랑 요게 그대로 올라와서 똑같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자, 그럼 계산 마무리 할게요.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끝났네. 자, 요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여기가 높이죠? 요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사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3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4루트 3이 되는 건데 요거를 제곱하자고 그랬으니까 S제곱은 정답 4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정사형이 떨어지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해 주시고 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밑에 생기는 것과 여기 생기는 게 똑같다는 거. 알겠지? 요거랑 똑같다는 거. 그 부분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